천원 돌파 그랜라간은 인간이 지하에 틀어박힌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지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두 소울브라더의 이야기다. 팔 줄 아는 일이라곤 땅 파는 것밖에 없는 시몬, 항상 말썽만 피우며 사건 사고의 주범인 카미나. 오늘도 두 사람은 지하를 벗어나고자 반란을 일으키지만 역시나 실패. 그대로 촌장한테 걸려 참교육당하는데 그 순간 천장이 갈라지며 지상길이 열린다. 정확히는 정체불명의 로봇이 지하에 쳐들어오고 적과 싸우는 의문의 소녀까지 등장하며 개판 5분 전인 상태. 그렇기에 카미나 일행은 일단 지하로 대피. 할 줄 알았는데 온갖 도발을 하며 참교육을 내고, 시몬은 깊숙이 땅굴을 파더니 어떤 한 로봇에게 안내한다. 정확히는 면상이랄까? 적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을 정도의 작은 크기이나 원래 작은 고추가 매운 법. 시몬이 발견한 라간을 타고 적을 지상까지 날려버린 후 마침내 탈출. 안녕하세요. 하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또 다른 적. 에이 몰라, 이렇게 된 이상 합체다. 뭐야, 합체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거야? 합체하면 할수록 더 불끈해지는 상남자의 근본 애니. 지금부터 천원 돌파 그랜라간에 대해 알아보자. お前が信じるお前を信じろ 그랜라간은 가이낙스에서 만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조그마했던 로봇이 합체를 통해 거대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다른 메카물도 커지긴 하지만 거대해지는 것이 전부라 할 만큼 무한으로 합체를 즐기는 그랜라간을 따라올 순 없었고, 지하에서 시작했던 세계관이 범우주적으로 확대, 어디까지 거대해질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든 이유는 완결을 맺지 못한 게타로봇 시리즈의 계보를 잇기 위함이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 모형탑 훈련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노말 그랜라간은 5m, 다이간잔과 그랜라간을 합친 다이그랜은 산 정도의 크기이며, 노말라간을 1000개 정도 합친 것이 5km 아크 그랜라간이다. 지구에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하지만 초은하 그랜라간은 지구 크기와 맞먹으며 23억 광년 크기의 천원 돌파 그랜라간이나 1.5조 광년의 초천원 돌파 그랜라간을 생각했을 때 그저 크기를 가늠하는 스펙상의 수치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 강함의 척도가 수치라면 인간의 세포수가 30조개, 일론 머스크 재산이 266조 원, 그랜라간보다 강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지금이야 어떤 기체든 머가리만 꽂으면 합체를 시도하는 라간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맨몸에서 적의 부품을 빼앗아 강해진다. 그랜라간의 처음 설정은 우주의 적 그 자체였다. 뭘 빼앗아 붙인 건진 몰라도 날렵하며 시크한 초기 일러스트에 반해버린 담당자. 그런데 이걸 바로 차용하자니 아무것도 없는 그랜라간의 몸에서 저 정도 수준까지 단숨에 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어쩔 수 없이 이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자 메인 설정을 바꿔버린다. 아까 말했듯 합체로, 그리고 일러의 메카닉은 중간 보스로 교체하여 그랜라간과 또다시 합체, 초기 일러스트를 참고한 새로운 그랜라간이 탄생하였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땐 오마주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다이그레는 우주전함 야마토의 오마주로 꽈추에 달린 함교나 우주로 나갈 수 있다는 설정 등 은근슬쩍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나, 초은하 그랜라간은 황금색 불과 양어깨의 드릴, 전함폰과 로봇폰 변경 여부가 전광초인 그리드맨의 썬더 그리드맨과 토볼누르라의 건버스터와 닮았다. 여담으로 게임 로스트 사가의 용병 중 하나 드릴이라는 캐릭터가 표절 의혹을 받았는데, 뭔가 비슷한 기술과 뭔가 비슷한 외형, 심지어 패키지 이름이 기가 드릴 브레이크? 의혹이라 결말은 없지만 몇몇 팬들은 그것이 생각난다고 한다. 상업적으로나 작품성으로나 현재 그랜라간의 위치는 가이낙스의 대표작이 될 만큼 성공했으나, 당시 가이낙스에선 신세계 에반게리온을 제작한 안노 히데아키,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를 만든 히구치 신지가 독립하면서 고인물들이 대거 빠져나간 상태였다. 보통 이런 뉴비들만 모인 경우 일단 파티부터 해체하고 다음 레이드를 준비하겠지만, 진행시켜 강하게 키운 뉴비야말로 고인물로 도달할 가장 빠른 길. 어쩔 수 없이 그랜라간은 여러 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을 줄 알았나 닌겐? 마냥 뉴비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튜토리얼 끝. 준비된 하산 모드로 한화에만 무려 6명이 넘는 원화가를 투입. 손에 꼽힐 정도로 화려한 작화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언급되는 엄청난 인기에 비해 방영 당시 시청률은 낮았는데, 가슴이 들끓기엔 나른한 일요일 아침, 휴일과 정반대인 작품의 분위기도 한몫했지만, 사실 시청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프리큐어 5! 예스 프리큐어 5 때문이다. 마법소녀물이 인기라봤자 얼마나 하겠냐는 물음에 TV 애니메이션 19시즌 극장판 18작품 등장한 마법소녀 수 73명, 6탄전으로 싸우는 마법소녀는 드릴보다 강력했다고. 뇌죄죄한 옷차림과 소심한 성격, 또래 여자들로부터 무시당하며 친구라곤 카미나밖에 없는 현재 시몬은 전형적인 아싸 느낌의 인물이지만, 깔끔한 복장과 똘망똘망한 눈빛, 잘생긴 외모와 똑부러진 코, 제작 초기 시몬은 인싸 예정이었다. 허나 시몬 유니버스에서 감독이 선택한 것은 페페 버전 시몬. 키도 크고
유머러스한 알파멜 카미나를 등장시키며 그 자리를 대신 채웠고, 여기저기 휘둘리는 우유부단한 모습은 시몬의 모, 간지라는 전투와 멋진 대사들은 카미나의 모, 외형부터 성격까지 전체 너프를 당해버린 시몬은 그대로 아싸 같은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만자였던 것. 거대한 드릴을 사용해 남자다움을 증명한다. 이런 시몬의 각성과 성장의 모습은 액세서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어릴 때 쓰던 고글에서 W 모양 선글라스를 착용, 이후 별 선글라스로 바꾸면서 얼굴 절반을 가리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걸 마스크라 부르는 순간 간지가 눈 녹듯 사라지므로 꼭 선글라스라 부르는 게 이 애니 국룰이지 않을까. 젊음을 불태운 뒤 급격한 노화를 맞아버린 41살의 시몬. 사실 이 모습은 완결을 확정지으려 만든 작가의 묘수인데, 하얗게 불태울 정도로 고생한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문은 모발이 하얗게 변했음에도 탈모인 적이 전혀 없다는 점. 무덤을 파더라도 그조차 뚫어버리고 나올 수 있다면 나의 승리라며 뿌리 깊게 다짐한 걸로 봐선 언제나 후속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을까? 가벼운 성격에다 멋대로 행동하는 막가파 스타일이지만 상대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아는 진정한 대인배, 시몬의 정신적 지주이자 대그랜단의 리더 카미나, 삐죽삐죽한 머리로 크로스 카운터를 장렬, 현타짤 느낌의 하얗게 불태운 모습은 내일의 조의 주인공 야부키조를 오마주한 것이다. 다만 그는 주먹이 아니라 엄청난 길이의 일본도를 사용하는데 그 길이가 너무 길어 작품이 아니냐는 설도 있었으나, 추후 감독은 인터뷰에서 터무니없는 길이의 칼을 부릴 정도로 터무니없는 남자 라는 뜻을 담은 연출작화라 밝혔다. 애니메 그랑프리 베스트 남성 부문 30회 3위, 31회 5위를 할 정도의 인기캐였으며, 망토와 선글라스, 터무니없이 긴 일본도, 카미나의 최후까지 재현 가능한 최신 랜드로이드를 발매하였다. 최신 2018년 11월 어떤 이유인진 몰라도 시리즈 완결 10년이 지난 후에야 갑자기 발매를 한 것인데, 이걸 10주년 기념 상품이라 봐야 하나? 남자의 로망으로 가득 찬 애니 속 유일하게 상식적인 인물, 그랜다논들이 흥분해 폭주할 때 항상 적절한 태클로 분위기를 제어하는 히로인, 그녀의 이름은 요코. 빨간 포니테일과 해골 모양 헤어핀, 커다란 라이프를 돋보이게 만들 불꽃무늬 속옷 및 핫팬츠, 옷차림부터 등장신까지 화려한 챌린저급 미드라이너로 작품 내 인기 넘버원인 그녀는 사실 시몬과 동갑 14살이다. 은팔찌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선비가 간과했던 건 이 나라는 성진구, 오히려 좋다는 식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요코만을 위한 뮤직비디오 요코스타즈가 제작되었으며, 본편에선 볼 수 없던 승무원, 교복, 일상복, 바니걸 코스프레 및 여러 모습의 요코가 춤도 추고 노래하는 팬을 위한 컨텐츠를 구성. 이중 바니걸 복장은 10주년 기념 피규어로 만들어졌다. 전성기의 요코를 잊지 못하는 찐팬들을 위해 그라비아 사진집까지 발매되며 누가 봐도 압도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철컹철컹 진짜 괜찮은 거지? 하지만 요코도 결국 서브 히로인, 개성 넘치는 투톤 머리카락과 십자 모양 눈동자, 세상 밝고 활발한 미아가 합류하면서 히로인은 양강 체제가 된다. 물론 한참 뒤에야. ダンさん、敵って何ですか？ 아무리 봐도 일반인 수준은 아닌 듯한 기본 상식. 카미나 죽음 이후 멘탈이 나가있던 시청자들에겐 그녀가 웅덩이를 흐리는 미꾸라지처럼 보였던지라 비호감에다 재수없다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였는데, 사실 그녀가 이런 상황에 마주한 것은 평생 동안 지하에서 산 그랜단보다 인간과의 교류가 없어 그런 것이라 딱히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는 초반 바람 포인트 때문에 이하의 첫인상은 비호감 그 자체였지만, シモンは兄貴じゃない。シモンはシモンでいいと思います。 시몬의 각성 이후 노선을 바꿔버린 뱀새끼들. 시간이 지날수록 대세가 바뀌더니 그랜라간 캐릭터 중 함께하고 싶은 인물 투표에서 그녀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여담으로 니아의 초기 모습은 금발의 왕관을 쓰고 핑크 드레스를 입었으며 스토리상 납치당하는데, 제작진이 따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는 슈퍼마리오의 피치공주를 오마주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리고 지배하면 그랜라간에서 빠질 수 없는 요 빡빡이 아저씨 로제놈. 그는 수인을 만들어낸 인물이며 생명의 힘을 다루는 만큼 의자까지 DNA 모양인 지독한 기믹러다. 로제놈이란 특이한 이름은 로드 게놈, 즉 유전자의 군주 라는 뜻에서 따왔으며 놀랍게도 니아의 아버지다. 분열하기엔 하나도 닮지 않았지만 역시 세월이 야속하긴 해. 니아의 미소년 버전이라 해도 될 만큼 복슬한 머리와 새하얀 피부. 역변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대격변 아니냐고. 이거 혹시 니아도 성장하면? 그래서 로제놈의 행복한 순간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풍성했던 어린 시절 인형과 함께 놀던 추억들, 고릴라 치밀프, 전갈 아디네, 공작새 시트만드라, 아르마딜로 구함, 어른이 된 머머리 형님은 자신을 지켜주던 인형을 창조. 알다시피 그들은 사천왕 역할을 맡아 그의 빈 곳을 채워주게 된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한 실루엣. 로제놈이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은 전기 타입의 쥐녀석이며 그의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취향이 궁금하진 않지만, 방영 당시 그냥 지나가는 빌런 중 한 명치곤 이상하리만큼 불량 긴 머머리였는데, 여기서 눈치 빠른 꼬맹이들은 알았겠지. 그렇다, 사실 이 머머리가 원래 그랜라간의 주인이었다. 수천 년 전 그랜단보다 앞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운 선배님, 초기 원작 기체를 그대로 물려받은 원조 안티히어로, 시몬이 탄 라간도 로제놈 시절 만들어진 기체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랜단과 합체한 대부분이 아저씨 소유물이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센 것도 알겠고 뭐 생명의 시초격인 건 알겠지.
알겠는데 왜 히어로였던 그가 돌연 인간들을 습격한 걸까? 그렇다. 결국 이 아저씨도 하청의 하청. 인간이 발전을 거듭하면 나선력이 생성되고 이 힘이 우주의 허용 범위를 넘어설 경우 세계는 멸망하게 되는데 이를 억제하는 것이 인류의 담당의 일진 안티스파이럴 되시겠다. 머머리 아저씨는 안티스파이럴까지는 아니고 앞잡이 정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칭 반나선력, 세계 평화를 위해 희생한다는 부류가 과거 우주에서 가장 강력했다고 알려진 나선족이었는데 누구보다 나선의 힘을 찬양했던 이들이 반나선력을 익혀 나선족의 성장을 제한한 이유는 오히려 나선의 힘으로 끝없이 성장하여 얻어낸 지식의 일환이었고 나는 이제 충분히 성장했으니 다른 종족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로남불식의 완강한 표현이 문제였다. 2012년 지구 멸망도 구라로 밝혀진 마당에 우주 멸망이 팩트라며 자신들의 의식을 하나로 통합, 정신적인 사념체로서 나선족 발전을 억제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반항하는 이들을 전부 파괴하며 나선족의 숫자를 제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와 같은 힘으로 때려부수는 희망 고문식 파괴를 반복한다. 제작 당시 51화의 긴 분량이었으나 가이낙스의 제정난 때문에 총 27화로 제작되었으며 종영 이후 그랜라간의 평행 우주 세계를 그린 OVA 그랜라간 패러럴 웍스가 발매 1기 8화, 2기 7화로 공개되었다. 극장판에서 등장하는 과거 로봇들 중에 어딘가 익숙한 녀석들이 보이는데 패트레이터의 피스메이커, 강철 지그, 마징가 제트, 게타, 에반게리온 초호기, 용자 라이딘, 슈퍼로봇 대전 좀 해본 사람이라면 말 안 해도 알겠지? 에피소드 제목마다 전부 문장형 혹은 대사로 정해졌으며 전 에피소드를 총 4부로 분할 1부는 카미나의 성격처럼 거칠고 각진 글씨, 2부는 니아의 색깔이 반영된 귀여운 글씨, 3부는 딱딱한 로시오의 성격처럼 반듯한 글씨, 4부는 열혈 그 자체인 시몬처럼 굵은 붓글씨로 그려졌다. 한기를 초월하여 가슴을 울리는 메카물의 근본 로망을 느끼고 싶다면 천원 돌파 그랜라간은 꼭 봐라. 안 보면 너만 손해. 알지? 그러니까 벌써 이 애니도 2007년 15년 전 작품이라 엄청 오래됐는데도 리뷰 요청하는 사람이 아직 많더라고.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기도 해서 시간 날 때마다 보곤 했는데 역시 몇 번을 보나 처음 봤을 때의 두근거림이 살아나는 작품이야. 특히 시몬의 각성 부분이나 기탄이 희생하는 장면은 애니 인생 올타임 레전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안 본 사람들은 꼭 한번 찾아봐. 메카물이지만 열혈물에 가까워서 호불호 갈리지 않는 작품이니까. 직접 애니를 보려면 링크를 누르고 보고 싶은 TMI가 있다면 댓글로 작품을 추천해주세요. 당신의 인생 애니를 TMI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6구 컷!